안녕하세요. 모던주부입니다. 살림에 관심 있는 주부라면 식용유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가장 큰 이슈는 GMO 제품이죠. 그런데 저도 GMO, 논 GMO에 대해서만 신경을 썼는데 똑똑한 소비자라면 그 외에 알고 있어야 할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할 네 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1. GMO, 논 GMO. GMO 식용유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죠? GMO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볼까요? 바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인데요. 식용유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콩기름, 옥수수 기름, 그리고 카놀라유가 대표적인 GMO 식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업적으로 GMO 농산물을 재배하지는 않지만 외국은 콩의 80%가 GMO 작물이라고 해요. 그런데 콩기름의 경우 수입 콩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단백질 성분이 이렇게 남아있지 않게 되는 기름의 경우에는 GMO 성분 표시를 따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아무 표시가 없으니 GMO 제품인지 논 GMO 제품인지 알지도 못하고 먹게 된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논 GMO라고 광고하지 않는 대부분의 콩기름, 옥수수 기름, 그리고 카놀라유는 GMO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엄마만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카놀라유가 자꾸 선물 세트에 끼워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더 좋아 보이시나 봐요. 그래서 자꾸 마트에 가면은 카놀라유를 고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유채꽃도 대표적인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거든요. 물론 콩기름, 옥수수기름, 카놀라유도 논 GMO 제품도 나와요. 근데 보통 이런 제품들은 가격이 일반 제품과 다르게 고가이고 따로 표시를 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참고해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2. 발연점. 오일의 종류에 따라 발연점이 다르다는 것도 많이 알고 계시죠? 발연점에 맞는 조리 방식은 매우 중요한데요. 발연점이 낮은 기름을 볶음이나 튀김에 사용하게 되면 엄청난 발암물질이 발생하게 돼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참기름이나 들기름은 무침 같은 거 할 때 가열 조리가 끝나고 나서 넣는 경우가 많잖아요. 발연점이 160에서 170도씨 정도로 매우 낮기 때문에 아이 계란 후라이 할 때 좋은 거 쓴다고 참기름, 들기름으로 사용하는 건 정말 잘못된 일이에요. 초보 엄마들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성분이 매우 좋은 기름으로 알고 있는 올리브유의 경우에도 엑스트라 버진 혹은 버진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160에서 170도씨 정도로 무척 낮아요. 이 제품을 가열하는 데 사용하면 발암물질이 생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샐러드용이라든지 거의 생식 용도로 사용하는 게 맞고요. 가열이 가능한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240도씨 정도 되는 퓨어 올리브유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올리브유 앞에 붙은 세미 네임을 보고 고르셔야 돼요. 코코넛 오일의 경우에도 180도씨 정도 되는 볶음류는 가능하지만 튀김에는 적합하지 않거든요. 포도씨유, 아보카도 오일, 카놀라유는 220에서 280 정도로 발연점이 높은 편이거든요. 일반적인 볶음, 튀김류에 적합한 오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 용기에 따른 환경 호르몬. 오일이 들어있는 용기에 따라서 또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플라스틱 그리고 캔, 유리병에 들어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어요. 같은 기름이라도 물론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는 게 좀 더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는 포도씨유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기름이라는 게 플라스틱을 녹여내는 성질이 있잖아요. 환경 호르몬이 이 기름에 이제 녹아나고 보통 이 기름병을 화기 근처에 두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플라스틱 병 자체의 온도가 이제 좀 높아지는 경우도 많아서 이런 경우라면 환경 호르몬이 더 기름에 많이 녹아나겠죠. 한국에는 이렇게 많이 팔지는 않는데 외국에는 캔에 들어있는 오일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참치캔 국물도 안 먹잖아요. 기름에 녹아난다고. 기름을 먹으려고 사는 건데 캔에 들어있으면 좀 꺼림칙하게 느껴지긴 해요. 그래서 유리병에 든 제품을 저도 구입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수입만 하고 생산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4. 추출 방식. 추출 방식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오일은 추출 방식이 크게 화학적 방식이랑 물리적 압착 방식으로 나뉘어요. 일단 가장 안전한 건 물리적 압착 방식인데요. 말 그대로 이렇게 힘을 가해가지고 눌러 짜내는 방식이에요.
저희가 가장 많이 먹는 참기름, 들기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등이 이에 해당돼요. 그리고 이 압착 방식은 저온 압착 방식 그리고 고온 압착으로 또 나뉘어요. 고온일 경우에는 더 많은 기름들을 얻어낼 수 있지만 기름이라는 건 결국 높은 온도일수록 이렇게 산패가 되는 속도가 빨라지니까 저온 압착 방식이 가장 좋은 기름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얻어지는 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만큼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화학적 방식은 노말헥산이라는 화학 용매로 원재료 속에 지방을 모두 녹여내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위험 등급 2단계의 노말헥산이 이렇게 좀 남게 되는 거죠. 잔류하게 되는데 이 잔류량은 굉장히 미미해서 탄 음식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고 하는데 미량이라고는 하지만 찝찝한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포도씨유, 퓨어 올리브유를 포함한 대부분의 오일들이 이 방식으로 만들어져요. 화학적으로 지방 성분을 녹여낸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기름들을 얻을 수 있어서 저렴하기도 하고요. 높은 발연점을 갖기도 해요.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식용유들이 이 방식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똑똑한 척 하면서 이 노말 헥산을 먹었나 봐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오일들을 찾아봐도 정제 방식에 대한 정보들이 없었어요. 이제 간혹 올리브유 같은 경우에만 이제 뭐 압착 방식이라든지 그런 표기가 있고 그 외에는 표기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까지 고려하고 싶은 소비자들이 있는데 소비자의 알 권리를 차단하는 거죠. 혹시 제 것만 이런가 싶어서 대형 마트에 가서 병에 든 포도씨유를 들고 뒤에 압착 방식인지 정제 방식인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터넷을 뒤지니까 간혹 나와요. 가격은 더더더더 비싸지지만 있긴 있어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바라 포도씨유, 라파엘 셀가도 포도씨유 등이 있었어요. 곧 주문해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백화점 식품관을 가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모든 소비자들이 백화점 식품관이나 수입 상품을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접근성이 좋은 대형마트에서조차 이 네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식용유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살림 이야기가 좀 소비자 고발 영상처럼 되어버리긴 했는데 소비자가 판단해서 고르지 않으면 이제는 당하는 세상이잖아요. 유기농, 친환경 먹거리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식용유를 선택하시는 기준 네 가지를 꼼꼼히 따져서 선택하시길 바래요.